인슐린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지 하나하나 공개를 해볼게요. 자, 인슐린 호르몬 관리법 첫 번째는 짠. 식후 10분간 운동 나왔어요. 오 교수님. 네, 그 인슐린도 다른 호르몬과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분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조절과 그다음에 체중 관리. 체중은 한 2에서 한 3kg 정도만 감소를 시키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운동을 통해서 네. 혈당 소모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근육을 갖다 증가시켰을 때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되면서 복부 비만 같은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먹은 만큼 태우자. 운동하셔야겠고요. 식사도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되는데 그 비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염식과 단백질 섭취를 권장해 주셨는데요. 이 앞쪽에 인슐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저희가 식재료들을 조금 차려놔 봤어요.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 인슐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슐린이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적정한 탄수화물만 섭취를 하고 다른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섭취함으로써 급격한 인슐린의 상승을 갖다가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짜고 네. 그다음에 매운 음식들을 갖다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예. 짠 음식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갖다가 증가시키게 그렇지.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서 네. 짠 음식은 절대로 피하시고 짠 음식 그 자체가 또 혈압을 올려주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밥도둑을 멀리해야겠네요. 짠 거. 짜고 매운 음식 피하시고 단 음식 피하시고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규칙적인 식사 도움이 그러니까요. 된다는 네.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노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은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불면증 얘기하실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 교수님. 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의 굉장히 작은 송과선이라는 기관에서 생성 및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 아까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낮 밤에 그 일광 주기에 이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 6시, 7시에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가 증가돼서 11시 밤 새벽 3시까지 피크를 이루고 네. 이제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쯤 되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서서히 떨어져서 이제 잠이 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에 해가 뜨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전혀 없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노화와 관련돼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분비, 생성 분비가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자야 되는 시기인 예. 2, 3개월 생후 2, 3개월부터 증가가 되기 시작해서 10대, 20대 때 제일 피크를 이루고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5, 60대는 이제 10대, 20대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잠을 쉽게 잘 수도 없고 지속해서 잘 수도 없고 새벽에 깨면 이제 잠을 다시 쉽게 자지 못하는 이런 이제 수면의 이제 질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죠. 저는 금방 설명 듣기 전에요. 그냥 잠은 내가 피곤해서 자고 네네. 충분히 자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멜라토닌이 이게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 역할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수면 유도 호르몬인 것은 맞고요. 네. 아까 잠깐 자막에 뭐 암을 막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동물 실험에서만 입증된 거라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제 동물 실험 연구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몸의 유해 산소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항산화 효과가 항산화. 탁월하더라. 그래서 뭐 비타민 E보다는 2배, 또 뭐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보다는 5배나 높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뭐 암세포를 죽이고 또 뭐 면역을 증가시키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인체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멜라토닌이지만 앞서 그래프 보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60, 70대 넘어가면은 정말 조금밖에 안 뚝 나오잖아요. 떨어져요. 이거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낮에 15분 이상 활동하라.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멜라토닌은 권혁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많이 나오는 또 호르몬이 있는데 그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따라서 낮에 햇빛을 보면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증가하고 오. 밤에 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서 야.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이상 낮에 햇빛을 보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수면과 관련이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 낮에는 이제 활동 많이 하시고 이제 밤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보실까요? 잘 때는 모든 불을 꺼라.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불빛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더라고요. 네, 이 당연한 말씀을 들으려니까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만 방금 우리 우정택 교수님 말씀처럼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전 단계가 세로토닌이고요. 사실은 이제 송과선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세로토닌에서 이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종 효소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데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이런 효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멜라토닌이 낮보다 밤에 뭐 10배 이상 증가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전자책 있잖아요. 네. 전자책과 이제 일반책, 그 전자책 일반책을 비교한 건 아니고 숙면을 하기 전에 4시간 동안 이제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는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북을 본 군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조명에서 일반 책을 본 종이책. 그런 군을 보고 나서 이제 수면의 질을 비교를 했더니 멜라토닌 분비도 확실히 밝은 빛에 노출이 된 군에서 적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는 동안에 불을 끄고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네. 어떻게 보면 멜라토닌이 그만큼 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 전부터 이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밤낮 그대로 자연의 리듬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습관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거 짚어볼게요. 비타민 B군을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도움되는 음식 식재료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네.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앞에 보시면은 예. 육류 그리고 바나나 또 체리, 견과류, 이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식품들이 실제로 그 수면을 멜라토닌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에 들어있는 게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B6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자체가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요. 저런 음식을 먹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찌뿌둥한가 했더니 어제 불을 켜놓고 자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또 잠이 안 오실 때 멜라토닌 같은 걸 또 드시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약재로 나온 게 있죠. 네, 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 원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원인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면제는 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멜라토닌은 이제 순수한 우리의 생리적인 호르몬 대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은 좀 적지만 네. 이걸 너무 과다 복용하게 되면 낮에 좀 더 졸리거나 아니면 이 호르몬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요. 네. 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부족된 이 노인 불면성 환자에서도 저용량으로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그렇죠. 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새 뭐 해외 직구 같은 걸로 임의로 복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삼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노후를 지켜주는 3대 호르몬 세 번째는 근육을 만드는 성장 호르몬인데 네. 사실 이거 애들 키 클 때 필요하지 다 큰 사람도 필요할까요? 성장이 들어가는. 예, 말이 성장이니까. 나는 다 컸는데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네. 물론 어릴 때 성장할 때보단 덜 나오지만 성장 호르몬이 어른에서도 분비가 돼서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지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성장 호르몬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혈류를 흐르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관계를 튼튼하게 하면서 또 피부 노화라든지 전체적인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면 나이 드셔서도 근육과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미 다 큰 사람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다는 필요하죠. 말씀이신데 이미 이제 키는 다 컸고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어떤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표로 준비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우선 정서적인 측면에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음. 잠이 잘 안 오고 그리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시력, 청력이 저하되고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근골격계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인체의 복부 비만이라 근감소, 또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이 성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노화랑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요. 저할 때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딱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워낙 치료제가 잘 나왔는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 뭐 주사제나 약제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은 뇌에 그 뇌하수체라는 데서 분비가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특별한 질병으로 아예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거나 또는 지나치게 그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을 경우에 검사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습관 속에서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0시에 자라. 아까 잠하고 연관이 있다는 새 건데 나라의 어린이. 아까 전에 그 멜라토닌도 약간 잠하고 연관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런 건가요, 우 교수님? 이게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하루 종일 분비가 되지만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밤에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분비되는 것도 숙면을 취한 이후에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서 한 2시 정도는 숙면을 취해야지만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주무시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 비법이에요. 주 2회 정도 하체 운동을 하라고 권해주셨네요, 권 교수님. 네, 성장 호르몬이 사실 근력을 증가시키고 근육량도 불려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뱃살, 내장 지방을 없애고 또 근육량을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키우게 되면 이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네. 적어도 주 2회 정도 하체 근력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또 운동 이후에 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당연하죠. 하는데요. 어떤 식단이 도움이 될까요? 단백질을 먹어라.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식단 요 앞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강 교수님. 네, 보시면 건강한 음식 다 들어있죠. 계란도 있고. 그렇죠? 고기. 계란, 육류, 생선, 우유, 두부, 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그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는 단 음식을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단 음식을 줄이는 게 좋고 또 운동을 하면서 저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역시 또 성장 호르몬 분비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